그 자언전 얘기해 보면 임신을 했는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그때 현장 스님이 그때 주작이 나옵니다. 주작이 당나라 황궁에 나와요. 주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공작같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먹만한 빨간 참새예요. 그게 주작이에요. 빨간 참새라는 뜻이에요. 주작이 딱 나타난 걸 현장 스님이 보고 저게 아들이다. 딱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빨간 참새 나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중국 역사책에 보면 몇 번 나와. 공자가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몇 번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봉황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주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기가 뭉쳤다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양기가 뭉쳐서 혹시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그림 보여주던데 매화하고 참새하고 있는 매화 참새 그림? 응? 그런 그림 몰라요? 그런 그림 몰라요? 사군자 그림에서 매화 그림에서 참새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참새가 장자에 보면 조개가 바닷속에서 500년이 되면 참새가 된대.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새가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뜻이에요. 양기가 바닷속에 있다가 양기가 꽉 차면 나와서 새가 되는 거야. 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 중에서도 그게 양기가 너무 지성하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야. 애가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의 정수, 양기의 정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방 주작이에요. 남쪽의 주작, 더운 쪽의 주작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주작을 딱 보고 아들이다. 그걸 맞춰요. 그래갖고 아들을 딱 나니까 그게 이제 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7번째 아들인데 딱 아들을 낳고 나서 얘가 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좀 안 내려갔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황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엄청난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럼 좋지. 그럼 좋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일단 없을 때는 많은 게 좋은 거고 많은 상황에서는 몸 아프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게 내 자식의 몸이 아프면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방을 좀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 비방을 가르쳐줍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애기 신생아 걔를 머리를 밀고 절에다가 보내요. 이게 출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법명이 불광왕이에요. 붓다의 빛, 부처님의 광위 이렇게 해서 그게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을 절에서 이렇게 수계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그런 문화 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기운에서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나무도 그런 나무 있잖아요. 원래 그냥 뿌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젖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젖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병에 강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젖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좋은 기운, 부처님에서 내려오는 좋은 기운을 젖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법명을 받고 임시로 출가했다가 절에 사는 게 아니고 그때 잠깐 출가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행동을 뭘 하냐면 이렇게 불상 모시는 거 가지고 해요. 불상 모시는 걸 가지고 해. 근데 원래는 수계를 하고 이제 절에서 하루라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삭발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애를 삭발시키는 문화가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7번째 애면 아무래도 왕위 계승 서열에서 좀 떨어져요. 뭐 그렇겠죠. 그냥 생각해 보면 앞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중종으로 이제 나중에 4대 황제로 올라갑니다. 당나라의 4대 황제로. 그리고 이게 이제 병도 없고 사람이 병도 없고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주변에 쫙 소문이 나는 거죠.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또 다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황제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황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황제가 됐대. 야, 이거 따라 할 만하지 않아? 그래서 동아시아에 지금까지 남은 풍습이 어린애를 삭발시키는 풍습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 아마 밀어봤을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불교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시대가 끝나고 유교가 되면서 그 뜻은 잘 모르고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애를 깎아요? 라고 얘기하면 숱이 많아지려고, 머리숱 많아지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 나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게 뭔가 사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깎으면 요 잘린 면에서 약간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라면 뽑히는 거지, 계속 바뀌는 거지, 이게 이렇게 계속 점점점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굵어지면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이 연필 같아져야 돼?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진짜라니까. 생각을 해봐. 수염이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염이 막 이따시만 하다. 이런 수염이 나온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네 머리 깎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문화거든요. 왜냐면 애가 가만히 안 있어요. 머리 깎으러 한번 가보셨어요? 애 데리고? 애가 차지러집니다. 특히 뭐 바리깡 같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전동으로 찡 해갖고 이렇게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남자 진짜 막 발악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막 죽이는 줄 알고 막 진짜 막 죽는다고 막 지랄을 해요. 내 아는 선생이 그 미술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혹시 사람 머리카락으로도 붓 만드는 거 아세요? 붓 몰라? 붓? 뺑기, 붓.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동양화하는 사람인데, 사람 머리로 붓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머리는 소용이 없고, 붓은 끝이 이렇게 빼쪽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되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처음 난 머리. 처음 난 머리는 끝이 뾰족해. 여러분들은 다 잘랐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는 자세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끝이 다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 난 머리는 빼쪽하대. 그래서 그 처음 난 머리로 만들어야 부드럽고 끝이 빼쪽해서 이렇게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붓으로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게 비싸대. 왜? 인생에 딱 한타잖아, 한타. 이거 신인상하고 똑같아.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살려니까 너무 비싸서, 자기 아들을 밀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딱 길렀다는 거예요. 저놈을 애를 놔놓고 딱 길러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서 내가 붓을 하나 매리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자지러져가지고 털이 온 산지 사방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하나 더 날 수도 없고, 이거 붓 때문에 하나를 더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은 바리깡이나 이런 걸로 밀면 그나마 덜 위험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움푹돌푹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숨골 뭐 이래가지고 이게 들려 물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애 두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걸 뭐 엎어재워야 두상이 이쁘다. 우리는 뭐 계속 뒤집어 재워가지고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두상이 좀 이뻐요. 근데 두상이 이뻐서 뭐 하려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출가하려나? 출가하면 두상이 이뻐야 돼. 이게 깎았을 때 좀 화난 사람이 있고, 깎았을 때 좀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뭘로 머리 깎는지 아세요? 칼로 깎아요. 칼로 깎아요. 이발소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긴 칼이 있습니다. 긴 칼. 그거를 가죽 같은 데다 샥샥샥 해갖고 면도 이렇게 착착착착
탁 해주는 그런 칼이 있거든요. 그걸로 삭발합니다. 실제로 절에서 삭도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머리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린애를 그걸로 깎다가 애가 이렇게 한번 하면요.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잘 상상해? 그럼 진짜 위험하다니까? 아니, 진짜, 아니, 딱 봐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위험한 문화가 남아있지? 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게 현대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게 두꺼워진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어차피 계속 빠지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생각. 또 한 가지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는 전부 그 삭도입니다. 삭도.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전통에 그렇게 위험한 게 남아있을까? 라고 해서 찾아보니, 자은전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광왕 기현이 머리를 깎아서 1개월 만에, 생후 1개월 만에 출가를 해서 현장 스님 밑으로 들어가서 출가를 했다가 다시 집으로 갔더니 병도 없고,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도 차단이 됐고, 그리고 결국 황제가 됐다.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깎아봤다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세대면, 지금 세대에는 안 깎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안 깎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에는 다 깎았습니다. 여자든 뭐든 그냥 다 할딱 깎어. 어른들 표현에 의하면 할딱 깎아요. 그게. 어른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니까, 옛날 할머니들. 그래서 그 시절이 참 다르지.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 예전에는 또 이거 깎았지, 또 내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야. 내밀고 사진 찍어. 그죠? 지금은 그게, 야,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근데 예전에는 그 내밀고 찍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주병진이 빤스 회사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보디가드라고, 이 속옷,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 왜 하필 속옷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빤스를 하도 잘 안 빨아 입고 이렇게 돌려 입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 진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전 고무줄은 또 굉장히 세서 벗어도 고무줄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노란 고무줄 나왔을 때만 해도 혁명이라 그랬어.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고무줄이 있나? 그 검은 고무줄은 이렇게 당겨 놓으면 여기에 자국이 생겨요. 그죠? 검은 고무줄 몰라? 여러분들은 거의 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묶던 시절. 검은 고무줄은 그나마 양반이고, 여러분들 옷비에 이렇게 해갖고 검은 고무줄 메고 이랬었잖아. 그죠? 이렇게 찍찍찍찍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생각나지. 그런 거 까먹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두꺼운 요즘은 고무줄을 쓰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었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보디가드 그 한참 선전할 때 주병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신문 주병진 광고가 그때 대박이 난 광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전면으로 해서 나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냈다가 그때 보여준 게 이제 자기 100일 사진이었잖아요. 아니 뭐 그랬었어요, 실제로. 기억나세요?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게 그 정도도 안 나면 이제는 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출가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부처님을 잘 이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공덕이 나에게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 제가 사는 절 말고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돈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저랑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아예 이렇게 딱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신권을 딱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인 것 같아요. 근데 추석하고 설 때만 조금만 신경 쓰면 신권을 모아놓으면 돼요. 조금 모아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뒤로 그나마 팔자가 좀 폈어요. 스님들이 팔자가 내가 보기에는 잘 안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만 받아 먹어가지고 절복만 있어요. 돈복은 없고.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일리지가 달라요. 공부 마일리지가 있고 물질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으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사 마일리지 아무리 많아도요, 마트 가서 물건 못 삽니다. 그래서 마트용 마일리지가 있고 항공사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공부하고 돈하고 어느 마일리지가 더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해라고.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가 수승하고 복이 없으면 팍복해서 슬프게 죽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개고생하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잘 쌓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다 그렇게 출가를 했었던, 그런데 문제는 그냥 집에서 그게 야매로 깎았잖아. 그죠? 야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B급도 아니고 C급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초심을, 내가 절과 인연이 있는 이러한 초심을 잘 길러서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절이 굉장히 특이한 절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한 터가 명당이다라고 나온다고. 그 명당인데를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너무 무성의하면 안 돼.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어디가 터진다, 이걸 딱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제가 그걸 또 다 조사했잖아. 어딘지. 그래서 그게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인 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오류성중조에 나옵니다. 오류성중. 대산 오류성중조에 이 터가 최고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말고 절터가 참 좋아요. 신령한 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가섭 부처님 때 절터였었던 그런 신령한 곳이 있대. 그게 경주에 7군데가 있고 울산에 1군데가 있어요. 경주에 7군데. 그게 어디냐면